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한미 첫 정상회담 평가와 여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회담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우리나라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을 이제 표현을 숙청 이런 이제 표현을 써서 긴장감이 돌기도 했었는데 실제 두 정상 만남에서는 이런 오해들을 풀고 좀 화기애애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먼저 일본 총리를 만난 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됐죠. 그 왜 그러냐면은 우선 분위기부터 제가 보는 딱 제 눈에 띈 대목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모르긴 모르는데 미국을 많이 안 가 있을 거예요. 처음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긴장했더라 이렇게 딱 보셨지만 이게 딱 등을 딱 세우고 엄청 긴장했지 않겠어요? 연습을 많이 한 것 같고 말이나 이게 준비를 다행히 잘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참모들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조곤조곤 우리말로 하면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책도 그러니까 읽고 가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트럼프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사전 준비는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운율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도 짧게 하면서도 이렇게 내용도 있고 그래서 준비가 잘 된 것 같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의외로 아마 트럼프 입장에 관찰하겠죠.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찰하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퍼지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숙청과 그런 레벨 혁명, 숙청과 혁명 같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유심히 들었던 대목은 트럼프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인텔 보고서. 이때 인텔이 인텔리전스 정보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공식 비공식으로 숫자는 말 못하지만 미국 CIA 중앙정보국의 정보요원들이 많이 들어. 각계 우리를 쫙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 돌아가는 걸 많이 보고를 해요. 또 미국 사람들 특징이 만나면 정치인들 만나더라도 본국에 보고를 한다고. 이게 나중에 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왜 비공개 보고가 한국 사람 만나서 했던 대화가 바로 다 노출돼가지고 위키리크에서 이런 사건이 있을 정도 미국 사람을 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있는 미국 정보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트럼프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다시 말하면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나 김장한 목사, 그리고 군산 미군, 어떻게 공군 기지, 레이더 기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아. 트럼프 주니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그래 놓으니까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은 확신은 없었던 것 같고. 물어보니까 이게 서너 시간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건 특검이 했던 거다. 내 컨트롤 바깥이라 하면서 이렇게 잘 넘어간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트럼프도 이렇게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렇게 공개했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당신 나라에서 이렇게 교회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사전에 이제 나왔기 사전에 때문에. 서너 시간 전에 알았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답변을 잘했다는 대목이 눈에 띄었고 또 하나는 제 눈에 띈 대목이 일본 이야기인데요. 그냥 보세요. 일본이 트럼프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 만나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한국은 과거사에 얽매여가지고 잘 안 풀리고 있다고 우리 쉽게 하면 고자질을 많이 해놨는 거예요. 일본의 정치인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왜 한국을 이렇게 과거사를 고집하는 투로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통령이 대응을 한 것 같고 일본을 간 건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가졌던 의구심 중에 하나가 반미 이런 것도 있지만 말로는 한미동맹이 기본이라고 하면서도 한미동맹이 이루어지기 위한 실질적인 것은 사실은 한일 관계예요. 왜? 미국과 일본은 찰떡처럼 돼 있고 우리가 미국과 찰떡이 되고자 하는데 일본과 찰떡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는 일본을 가서 몇 가지를 해결하고 일본의 또 이시바 총리한테서 푸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사서에 들었을 테고 도움이 크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에 들렀던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어요. 박정희. 1961년도에 5.16 나고 나서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왜? 남노당 진력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존 F 케네디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가는데 중간에 어디를 들러 일본을 거달렸어요. 국가재건회의 최고의 의장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정도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잘 돼서 방파제를 쳤으면 좋겠다는 기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네. 여기서 준비를 잘하고 갔으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마음에 흡족한 구석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자 시절에 그 일본 도쿄 특파원 아니 그리고 다른 사람이고 저는 다른 데 있었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준비는 잘 됐다. 그리고 의외로 뭐 의전에 소홀했다는 평도 있던데 그것은 뭐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무 방문이었다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뷔전 치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뭐 선방했다고 평가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알겠어요. 질문이 많습니다. 이 예, 질문. 예. 남은 질문을 좀 압축적으로 예. 시간 제한 때문에. 네, 예.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게 뭐 11월에 있을 경주 에이펙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참석할 이런 그러니까 의지를 또 이게 보이기도 진짜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자꾸 이런 걸 작은 걸 보면서 이제 할 때는 트럼프 앞에 가서 누구 안 쫄았던 사람이 있나요? 심지어는 트럼프 앞에 가서 무슨 독일, 프랑스, 이태리 전부 다 불러놓고 자기가 그렇죠. 그 소리 치는 이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 제국의 황제가 모든 세계의 변방의 왕들 불러놓고 놀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네. 이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분위기는 잘 네. 잡았다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또 외교 탐사다 아이, 네, 뭐 이렇게 그래야 뭐 그렇게 볼 수 이야기를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남아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평가를 아직은 이런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얻어낸 게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정확히 말하면은 품목별로 어떻게 돼 있고 심지어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을 했다는 거냐 안 했다는 거냐? 사과는 들어가느냐 빠졌느냐? 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소고기도 30개월령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치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해져야 좀 평가를 가능하다. 분위기는 좋았고 네. 이재명 대표가 데뷔전도 잘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연도 잘 텄는데 이런 대목 우리가 뭘 주고 뭘 얻었냐는 요 팩트 체크가 좀 잘 안 된다. 이건 보고 나서 이야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좋았는데 농수산물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그런 좀 그러니까. 투명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품목별로 어떻게 돼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죠. 이제 다음 이슈로 이제 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의 재선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오늘 웃으시는데 어떤 그 많은 의미를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이제 박빙의 예상이었는데 뭐 근소한 차로 어쨌든 승부가 이제 갈렸습니다. 신임 당대표 임기가 이제 2년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이제 총 지휘하게 될 텐데 오늘 결과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좀 놀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결선 갈 것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장동희 후보가 이긴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본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당원들 입장에서도 좀 더 익숙한 김문수가 더 익숙해져 있을 테고 장동희 후보는 말씀하신 1.5선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 재선이긴 한 1.5선에다가 지명도가 낮아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굉장히 아직도 화가 안 풀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선명성 경쟁에서 이겼고 유튜버들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유튜브, 그 다음에 또 전환길 씨로 대표된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파들의 그 응집력이 좀 작동한 거 아닌가 싶고 네.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80이잖아요. 80%는 네.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했고 20%가 국민 여론조사였잖아요. 네. 여론조사는 또 김문수 후보가 60대 40으로 이겼어요. 이게 50대 50이었다면 달라졌을 테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장동희 후보로서는 정말 당심에 얹혀서 당대표가 이번에 된 것이다. 큰 이변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자, 여기서 또 함께 살펴볼 것이 그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측의 그 반탄파 후보가 선출이 되더라도 나는 힘들어도 대화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도 정청래 대표랑 난 또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나는 그 여당 대표로서 뭐 굳은 일도 하고 싸우는 일을 하겠다.
따로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을 민주당 밖에서 보는 그 시선, 그 입장은 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앞으로 우리 장동혁 대표가 되고 나서 또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가 둘 다 강하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표현이 뭐 합니다만 개딸들에게 얹혀서 가는, 그들에게 의존하는 형국, 굉장히 강성, 나는 당원들만 보겠다는 거고, 장동혁 대표 역시 오늘 보면은 당원들만 보겠다니, 강성 당원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정치는 어디 가냐 말이에요. 정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그 정청래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당 대표답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도 자기가 뒤집어 쓸 테니까 모든 거는 험한 일은 내가 할 테니 대통령이 가만히 계세요 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뭘 밀어붙이느냐. 노동법도 밀어붙이고 상법도 밀어붙이고 방송사법 다 밀어붙여가지고 추석 전에 모든 걸 하겠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그런데 이게 결국은 국정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겪어봤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정치가 없어서 여야 간에 대화가 없고 타협이 없는 바람에 결코 부담은 다 정부 대통령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보다 앞장서서 대통령보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개혁인 양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정치적 부담은 정부 여당 대통령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야당을 공격하는 것까지 뭐 막을 수 없겠지만 이게 뭐 계속 내란 정당이라고 공격하는 것도 좀 사리에 맞지 않은 거고 여기다 위헌 정당까지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이걸 이렇게 강공으로 계속 가져가면 저는 정치는 없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여권 안에서 목소리를 좀 낮춰야 돼요. 네네. 제가 보기엔 너무 강해요. 알겠습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면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이제 요구한 상황이고 민주당은 민생 개혁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노란봉투법 등 이제 5개 쟁점 법안이 모두 처리가 된 이런 상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변론을 하고 예를 들어 노동법 이른바 속칭 노란봉투법만 하더라도 노동법이라는 게 결국은 노동과 자본,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역관계를 정부가 규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나마 유지돼 왔는데 네. 이걸 완벽하게 노동 쪽으로만 밀어주는 거잖아요. 뭐냐? 아니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 파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외국 나간 지금 삼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급할 때는 외국 데리고 다니면서 잘못하면 삼성이 예를 들어서 딴 데 결정한다 그러면 투자를 결정한다 그러면 노조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하나는 원청 사장에 대해서 진짜 사장이라는 이유로 하청 기업의 노조원들이 쟁의도 할 수 있고 고소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파업을 하게 되면 생기는 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아주 적게 만들도록 하는 모든 걸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쪽이 무너지게 돼 있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도 안 만들고 당장 지금 이런 법 통과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 주식시장에서 로봇 산업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왜? 저 사람 안 쓸 것 같다. 로봇 산업이 되면 뭐 하겠어요? 젊은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는 2030 세대들이 보게 되는 게 이런 노동법이에요. 상법만 하더라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명분은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1차 상법 개정해가지고 거친 지가 7월 달이에요. 2달이 안 됐다니까요. 이제 또 더 센 걸 내놓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정청래 대표되는 여당 내 강경파들이 공격을 하는 거다. 그 검찰청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검찰이 밉다고 해서 이렇게 법을 함부로 고치고 없앨 건 아니고 진짜 공소청이다, 중수청이다, 공수처다, 국수본이다 해서 국민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국민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줘야 되는데 굉장히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대통령은 실용으로 간다는데 당은 굉장히 이념적이에요. 운동권 정당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꾸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 깜빡이 키우는데 계속 좌회전 한다는 이유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용과 시장이라고 대통령이 말하고 있지만 당에서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반기업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친노조적인 걸로 가니 이게 경제가 살아남겠느냐. 말만 국가 경제의 중심은 뭐 기업이 활발하다는 거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네, 이렇게 쟁점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의 다음은요, 특검 수사 인력과 또 그리고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정기국회 예정된 9월에 처리하는 게 목표일 텐데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과연 어떻게 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대응책이 없죠. 없을까요? 지금은 뭐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다만 저는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계 특검에 보십시오. 특검 3명에 10명의 특검보가 있어요. 특검보. 그럼 검사가 몇 명 파견되어 있는 것 같아요? 120명 파견돼요. 전국에 검사가 몇 명이에요? 2,000명이에요. 2,000명 중에 120명이 특검에 파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중앙지검의 어떤 형사 몇 분은 검사가 원래 정원이 한 10명 되는데 3명밖에 없다. 7명이 다 파견 나가 있다니까. 120명이 파견되어 있는 여기에 더해서 긴거리 특검만 하더라도 40인데 70명으로 파견수사를 늘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가 있는데 50명을 더해서 170명, 세계 특검에. 그럼 검사가 170명 되면 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이 얼마 되겠어요? 몇백 명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수사를 늘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특검법 이렇게 중간에 고치는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수정한다는 것은. 자기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원래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연말 되면 이게 이제 끝나겠지. 상계 특검. 우리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 받아들인다 10,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장하게 되면 내년 1월 2일까지 가는 거예요. 왜?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선거를 겨냥한 특검 연장과 이런 거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여당이 된 다음에 특검 만드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아니 정말 권력의 힘에 의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사안을 하는 게 특검인데 자기들이 여당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검찰을 어떻게 보면 검찰을 활용하거나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라는 특별법자를 붙여서 하면서 또 사람은 더 늘린다. 지금까지 잘 수사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늘리고 이는 제가 보기에는 과잉이고 이거는 국민들이 나중에 보면은 지겹다 소리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여당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네. 한 20여 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또 국내 정치 상황들을 두루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